자, 박제삼의 흥부 부부상을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흥부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흥부는 그 설화차용이죠. 설화차용.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시인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설화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시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서정주 같은 경우는 추천사 이런 작품은 이제 그 춘향이를 그 다음에 춘향유문 이런 것도 춘향이를 이분이 춘향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서정주는 그리고 뭐 김소월의 접동새 같은 경우는 그 접동설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접동설화를 배경으로 그 다음에 뭐 견우의 노래 이런 거는 이제 견우직녀 설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쓰는데 이 박제삼의 시 같은 경우는 흥부 이야기 흥부전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 흥부 이야기에서 박덩이를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좀 있으면 이 박에서 보물들이 터져 나올 거죠. 우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상황이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자식들도 뭘 좀 먹여야 되는데 먹을 거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덩이를 타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어떤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되게 구슬픈 상황인 거죠. 다른 집에서는 떡을 하고 뭐 과일도 먹고 약과도 먹고 이러는데 얘네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이라도 먹자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좀 서럽고 네, 슬픈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박덩이를 이제 타려고 앉은 거예요. 가르기 전에 웃음을 건넨 거야. 네? 웃음을 건넨 거예요. 서로에게. 이건 뭐예요? 위로죠. 위로. 부부가 서로 간에 위로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금이 문제랴? 자, 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서리법이고요. 자, 금은 부정입니다. 금이 문제랴? 서리법. 황금 벼이삭이 문제랴? 황금 벼이삭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여기서 문제라는 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그것이 중요한데 이 그것이 뭐예요? 웃음의 물살이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요게 이제 그것이에요. 그죠? 결국 이제 웃음의 물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그 웃음살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다 같은 경우는 단정적 어조라 그래요. 단정적 어조. 어떤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문제일까? 이러면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고 문제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웃음의 물살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욕심이 없는 웃음의 아름다움. 자, 욕심이 없대요. 아까 그 웃음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자, 봐요. 없는 떡방아 소리를 있는 듯이 드러낸다는 건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상황이죠. 그래서 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랄까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가난한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요 두 줄이요. 손발 다른 처지끼리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웃어주던 거울 면들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웃음,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니까 긍정이고 예찬적 태도 볼 수가 있죠. 욕심이 없는 웃음의 아름다움. 자, 그 다음 보시죠. 가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던 웃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던 웃음.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가 금세 금방 저절로 면해온, 면은 얼굴이죠. 얼굴에 온 구슬을 서로 부끄러워하며. 그러니까 구슬을 나누었는데 그 구슬이 얼굴에 왔대요. 이 구슬은 뭘까? 이때의 구슬은 눈물을 의미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부부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 서로에게 웃음을 지어 주었잖아요. 근데 그런 서로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둘 다 알겠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안 된 거예요. 나 만나서 고생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불쌍하죠.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세 그 눈물이 또르르 굴러 볼을 타고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얼굴면에 온, 저절로 얼굴에 온 그 구슬, 이게 이제 떨어지는 눈물이에요. 서로 부끄러워하며. 그 다음,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이제 물살이 가다가 갑자기 반짝하거든요. 이게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갑자기 반짝하는데, 그것처럼 갑자기 서로 소스라쳐 놀란 거예요. 소스라쳐 놀라서 이 웃음 물살을, 지금 방금 그 웃음이요,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아, 여러분, 그럼 이건 뭐가 문제예요? 눈물이 먼저야, 웃음이 나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헤아려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웃음을 왜 웃은 거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상대방에게 슬픔을 줄까봐, 상대방이 내가 우는 걸 보면 슬플까봐, 그래서 웃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어떻게 해서 웃은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때문에 상대방이 슬플까봐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웃음을 건넸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시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요걸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뺍시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상대방을 슬프게 할까봐 웃음을 지어 주었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중요하다. 단정 적어주고요, 얘도.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응? 얘네한테 황금 벼이삭이 있는지, 뭐 금이 있는지, 이런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상황은, 자, 화자가 일단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황은 흥부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박을 타려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 상대가 슬플까봐 웃음을 지어주었다. 위로. 자, 이런 상황이고요. 뭐 정서는 이제 흥부 부부의 정서는 뭐 슬픔 정도가 드러난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화자가 흥부 부부를 바라보는 정서. 사실 정서라기보단 태도인데요.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특징을 보시죠. 표현상 특징 아까 여러 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전소설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정적 어미. 단정적 어미가 사용되고 반복되죠. 반복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운율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제를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정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